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센터도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는 85표였습니다. 기권과 무효표는 11표였습니다. 표결에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 11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번엔 탄핵안 가결 마지노선인 8표를 넘어섰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20분가량 이어진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에 따라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 주십시오. 찬성표 204표에서 야 6당의 192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2명입니다.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11명도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만큼 최소 23명 이상이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처럼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보신 것처럼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여당에서 나온 이탈표는 12표였죠. 결과적으로 본회의 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7명 외에 5명의 찬성표가 더 나왔습니다. 1차 표결 이후 여론의 압박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여권 표결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엔 투표를 자율에 맡기고 대신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결국 12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탄핵까지 오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당도 무겁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대국민께 반성, 사죄할 부분 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의원 외에 5명이 샤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제안했고 윤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 없는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동참 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탄핵 책임론을 두고 당 수습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1시간이 조금 지난 뒤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4대 개혁을 추진하며 큰 보람을 느꼈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봤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시간 조금 지난 시점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때가 떠올랐다면서 당시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져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이후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한미일 공조 복원, 4대 개혁을 추진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잠시 여정을 멈추게 됐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질책과 격려,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당부도 내놓았습니다.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의 윤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국회로부터 탄핵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요. 아직 실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조금 뒤면 의결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 역시 한덕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부터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번 탄핵 결과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모진들이 탄핵에 따른 대비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변론을 준비하고 향후 사정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모두 정지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경호는 유지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칩거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같은 외교권, 행정수반으로서 공무원 임면권,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재, 총리와 장관 같은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받는 등의 통상적인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의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들은 최장 180일간의 탄핵 심판 기간, 직무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갖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관저 생활과 대통령실 부속실의 의전은 가능하고 경호처의 활동도 계속됩니다. 전용기 이용도 가능한데 출국 금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의 월급도 업무 추진비를 제외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기간 내내 관저에 칩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탄핵 표결 직전 국정 지지율이 11%로 5%에 불과했던 박 전 대통령보다는 높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총리가 이어왔습니다. 헌정사상 10번째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조금 전 대통령 경호처는 탄핵안이 결의되자 대통령의 준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는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국 역사상 첫 대통령 권한 대행은 4.19 혁명 이후 허정 당시 외무장관이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엔 5.16 군사 쿠데타나 11.6 사태 등 정치 변곡점마다 민주화 이후엔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 대행 체제가 발동됐습니다. 모든 국정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공백이나 추호의 흔들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권한 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마사회 등 공공기관장 임명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반면 고건 당시 권한대행은 정상회견은 물론 내각 개편도 미루고 임시 대리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정이 어떤 형태로 공백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권한 행사의 실제적 범위가 결정될 거다. 즉 모든 권한은 있지만 정치적 논란이나 상황에 따라 권한을 절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지휘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맡는 국무총리실은 빠르게 대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리실 연결하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한 총리가 출근하면서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안 가결과 함께 이곳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제2요구권 행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긴급 지시를 시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잠시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이어 정식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후부터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될 경우에도 전례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무는 총리실에서 하되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무총리실을 찾아 보고를 하고 업무 협의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지 2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조희루 기자, 현재 국회 상황 어떤가요? 네,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국회 로텐더홀에선 여야 당직자들과 보좌진 그리고 취재진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5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했다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7명이었는데 그보다 5명이나 더 이탈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탄핵안 가결 직후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면서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국민께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출입하는 2명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탄핵안 가결 직후 여야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침통한 분위기 속에 속내는 좀 복잡 미묘해 보입니다. 이미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선 부결인 당론도 지키지 못했고요. 가결도 여론에 못 이겨 찬성한 셈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 여론이 먼저냐 아니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정치적 부담이 먼저냐 그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8년 만에 다시 맞닥뜨리게 될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일 텐데요. 가결 직후부터 당내 안팎에선 이미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 시도 끝에 통과시킨 건데 앞서 영상을 보면 차분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이 민주당은 차분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두 번의 탄핵안 표결 끝에 목표하는 가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번 탄핵 시도가 윤 대통령의 내란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닌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위한 것이었다는 시선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오늘 오전과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끝까지 언행에 조심해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앞으로 여야는 탄핵 정국도 수습해야 되고 또 국민적 불안감도 해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탄핵하기보다는 스스로 조기 퇴진을 유도해서 정치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걸 원했을 겁니다. 예. 야권으로 쏠린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게 하야냐, 탄핵이냐 그런 방식을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진 거고요. 국민의힘 한 의원한테 앞으로 전국 수습 방안을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일단 국정 전면에서 물러난 만큼 본격적인 수습 국면이 시작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결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선 당력을 모을 텐데 국정 혼란 수습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면 강영욱 기자, 민주당은 어때요?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은 탄핵 공세에 집중을 해왔는데 통과된 이후에는 조금 이 전략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탄핵안 가결로 국정 공백이 생긴 만큼 과도한 공세는 자칫 역풍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신 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건 승리가 아니다, 책임감 있게 신뢰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탄핵 국면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안으로 통과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추경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헌재 심리가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촉구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헌법재판소에도 당부드립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내 상황도 살펴볼 텐데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총장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당내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셈이 됐습니다. 예. 결국 이 책임 누구한테 있냐를 두고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한 대표에게 몰릴 공산이 큽니다. 직무정지 요청이나 대국민 담화 같은 논란은 계속 있었지만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탄핵 부결이 당론인 상황에서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곧바로 친윤계에선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이날 친윤계 막혀인격인 권성동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개파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기도 했어요. 앞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내놨는데 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 나온 찬성표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야당이 192석 모두 찬성을 찍었다는 가정하에 여당 찬성 12표입니다.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표가 크지 않은 건데요.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동훈 대표로선 탄핵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찬성표, 탄핵을 반대하는 당내 비판을 반전시키고 당신보다 민심을 우선해 둔 한 대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었는데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7표에서
5표 느는 거에 그친 겁니다. 예, 또요. 탄핵안이 통과되면 지도부가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동훈 지도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탄핵안 가결로 인한 전국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개파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살얼음판 같은 당내 불안 상황은 이어지겠고 가결 직후 친한계인 장동혁, 박정아 의원이 사퇴를 시사하는 등 한동훈 지도부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친윤 사퇴에 앞서 당장 친한계가 스스로 무너지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탄핵안 표결 직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긴 만큼 당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구심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탄핵 표결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2번 만에 성공하면서 그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예, 조기 대선이 일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심의가 남아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뭐 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략은 어떻게 꾸리고 있어요? 네,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은 대선 전에 대법원 결심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적어도 최종심만큼은 대선 전에 나오지 않게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의 운명을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대선이 빨리 실시된다면 글쎄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내부 의견도 조금 엇갈리는데요. 일단 탄핵 절차가 시작된 만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도 감지됩니다.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또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할 움직임도 시작될 겁니다. 결국 이런 국민의힘 전략, 헌재의 탄핵 심판이냐, 법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이냐 모두 사법부 의지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될 텐데요. 당장 지도부 체제를 일단 유지해야 되고 당 상황 수습이 더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 반대 입장을 주장한 보수 지지층의 민심도 다시 돌려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여권 내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역시 탄핵 정국 수습을 반전시킬 만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에 범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최근 한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 대권 구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앞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주자들도 있습니다. 행보가 눈길이 가는 분도 있었어요. 네, 일단 3김으로 불리죠. 이재명 대표 외에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도 오늘 앞다퉈 탄핵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보탰는데요.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이들의 행보도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추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 탄핵 표결 전 아침부터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현장에서는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민성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여의도 일대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정권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던 이곳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약 24만 명으로 추정되는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숨죽인 채 지켜봤는데요.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주의는 승리했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주황색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고 일부는 정권 퇴진 문구가 적힌 종이가 필요 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발언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막 다 이러면서 일어나고
저도 눈물이 약간 나는 거예요. 빨리 그 집값을 치르고 뭔가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장에 물이 차갖고 무리하면 안 되는데 정말 심장을 부여잡고 기쁨을 소리를 질렀고요. 주최 측은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과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의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보수단체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상당한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동욱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낮부터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일부 참가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은 4만 명이 모였던 이곳 광장 일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결 직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마저 흐르기도 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정말 가결이 됐느냐, 사실이냐를 서로에게 되물으며 언론 보도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 반응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신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겠다 했으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한 지 반이 접어드는 그러한 시점에서 탄핵이라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참 찹찹합니다. 보수 진영의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누구냐며 거센 항의에 나섰던 것인데요.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당장 내일부터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보수 진영의 결집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정권을 교체하고 5년 만에 보수 진영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 컸습니다. 하지만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취임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황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임기 초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이며 한미동맹 강화와 세일즈 외교 같은 성과가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로 국정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총선 결과는 대패였고 대통령은 더 고립됐습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일었던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만 한다는 논란이 결정타였습니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철을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행진에 윤 대통령은 25차례 거부권을 썼고 역대 정권 중 전반기 최다인 29명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극소수와 논의한 전국 타겟책은 비상계엄.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는 탄핵 가결이었고 세 번째 직무정지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 관저에서 탄핵안 가결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동건 기자, 가결 이후 그곳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한남동 관저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희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사실상 식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안 표결을 관저에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결 소식에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관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은 가결되자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반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정당한 계엄 선언을 지지한다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관저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관저 인근을 지키며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 보행로 옆 차도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수십 대가 이중으로 줄지어져 있고 길 건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제 오후에는 탄핵 참석 집회 참가자 1000여 명이 관저로 통하는 길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바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의결서가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우 기자, 탄핵 소추 의결서는 접수가 됐나요? 네, 조금 전인 6시 15분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곳 헌법재판소에 직접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의결서가 접수되면서 탄핵 심리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2024년에 8번째로 접수된 탄핵 사건이라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로 결정됐습니다. 1년에 탄핵 심판만 8차례 접수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심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변론과 증인신문 일정도 정해집니다. 탄핵 심판 첫 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탄핵 심리는 18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는데요. 대통령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국정 운영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역시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되는데요. 현재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2, 중도 보수 4수로 분류되는데 재판관이 많을수록 유리한 민주당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 중입니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현재대로라면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추가 인선을 위해 속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국회는 12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빠르면 다다음 주 정도쯤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인사청문회 요청서 등 행정소요로 당장 다음 주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 다음 주에는 청문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추천된 후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보와 중도 보수가 2대 4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이 추가될 경우 4대 5로 바뀝니다. 하지만 남은 재판관의 임기도 변수입니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종료되는데 대통령 몫입니다. 그 전까지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두 자리를 놓고 또다시 인선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심리에만 들어가면 속전속결 초단기전이다. 치열한 장기전이 될 것이다.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로운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 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 심판대에서 내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여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여일이 걸렸습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은 주요 사실관계인 계엄권 발동을 했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빠른 결론을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도 훨씬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윤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은 아무리 길어도 2달은 넘지 않고 빠르면 5주 내지 6주 안에도 선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담화문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란죄를 강하게 부인한 만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번 사태의 관계자가 국무위원과 1000명에 이르는 계엄군까지 상당한 규모인 점도 변수입니다. 핵심 증인만도 수십 명이고, 만약에 거기 동원됐던 군인이나 경찰까지 포함하면 1000명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범위인 현상 유지를 넘어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도 쟁점입니다. 법학자들은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 문제가 없다고 봤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자신 역시 내란죄로 고발된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늦추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 앞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전망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지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탄핵 절차 바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순간 그때부터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최장 180일 동안 헌재 심리가 진행됩니다. 네, 윤 대통령도 변론에 나서게 될 텐데 변호인단 꾸려졌습니까? 아직은 꾸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40년 직인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석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해 변호를 맡거나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선임이 확인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충분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형법상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되는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예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은 적이 없다.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고요. 전형적으로 재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변론을 펼치는 방식이죠. 윤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 출신인 만큼 탄핵 심판 때도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비슷한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에 담긴 탄핵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 해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런 게 탄핵 소추안의 핵심입니다. 법이 정하는 조건을 못 갖춘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 또한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법조계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내세울 논리는 두 가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 논리는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펼친 논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해 헌재에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관련되는 경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례를 남겼고요. 두 번째로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던 정황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등 관련자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미국 백악관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영구 특파원, 탄핵안 가결에 따른 백악관 반응 나왔습니까? 네, 이곳 미국 현지 시각 토요일 새벽 5시 40분을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휴일 새벽이다 보니 지국 반대편에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탄핵안 가결에 대한 백악관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 몇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아직 탄핵과 관련한 절차가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 무렵 비슷한 맥락에서 신중한 수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신들은 보다 발빠르게 이번 결과 보도했을 것 같은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외신들은 일제히 신속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P통신과 CNN, BBC 등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소식을 홈페이지 최상단에 배치하며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임될지 권한을 회복할지 달려있다고 관련 절차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은 두 번째로 탄핵된 보수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함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률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적 문제들의 직면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언론들은 실시간 방송으로 한국의 국회 탄핵안 개표 과정을 전했고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와 같은 검색어가 실시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는 MZ세대들이 주도한 새로운 집회 문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 대신 K-팝 아이돌 응원봉이, 민중가요가 아닌 K-팝이 여기에 아이돌도 가세한 선결제 지원까지 비폭력과 연대임을 보여준 K집회의 여론이 움직였고 이게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로 카페 내부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저마다 한 손에는 피켓,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음료를 들고 가게를 나섭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음료 등을 대신 결제하는 이른바 선결제 문화가 여의도 일대에 번지며 만들어진 풍경입니다.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들은 이렇게 선결제 음료를 수령하는 시민들로 종일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유명 아이돌 뉴진스가 나눔에 동참한 카페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결제분은 일찌감치 마감돼 카페가 직접 무료 나눔에 나설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결제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다들 마음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뜻깊게 해주는 거라서. 사뭇 달라진 K 집회 풍경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중가요 대신 경쾌한 K-팝 노래가 촛불 대신 형형색색의 아이돌 응원봉이 집회를 수놓았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다 같이 즐기면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로이터 등 외신은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폭력과 연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탄생한 점에 주목하며 K집회가 차세대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이진우 사령관을 오늘 검찰이 불러서 조사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검찰은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수도방위 사령부와 이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의 체포 시한인 48시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과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 병력 진입 등 계엄 사태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한 핵심 지휘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물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국회에 투입됐다고 알려진 구공수여단의 안무성 여단장을 불러 조사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소환 등 앞으로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과 경찰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도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고 윤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핵안 통과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부담이 줄어든 만큼 검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와 소환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정점으로 불리는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늘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조사 전 검찰 수사가 정치적 행위라며 진술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여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절을 운영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법원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고 법원은 심사가 끝난 지 20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입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요 인사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여인영 방첩사령관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